야, 저 박상근, 여기서 박상근 연락이. 상대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박상근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 출근길인데요. 영통역 근처에 있는 샛길로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찍어보는데 카메라로 보니 제가 살이 많이 쪘네요. 다이어트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한 8시에서 9시 정도 되면 출근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9시에 소용튜브 학생들과 만나기로 해서 지금 시간을 맞춰서 지금 한 9시 정도 됐네요. 조금 일찍 오는 날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되게 많이 만나는데 지금 이제 등교 시간이 끝나서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가끔 영통역 쪽을 지나쳐서 출근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샛길로 오면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녹색 마치 숲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출근을 할 수 있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우 눈부셔. 자, 저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방금 5100번이 지나갔는데 늦은 것 같아요. 뛰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더우니까 천천히 걸어가서 그냥 타이밍 맞는 버스를 타겠습니다. 간혹 타이밍 잘못 맞추면 한 10분 정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저는 상관없는데 9시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난리가 나겠죠. 정류장 다 왔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사색의 광장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저희 연구실에 온 걸 환영합니다. 제가 연구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제가 가꾸고 있는 작은 화단 난초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제가 끼니를 때우는 곳, 전자레인지도 있고 아주 가끔 먹는 보충제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제가 먹는 반찬들 뭐 샐러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닭가슴살, 뭐 야채, 오이, 방울토마토 이런 거 제가 그냥 싸서 들고 다니고, 이거는 삶은 계란. 보통 오늘 점심 같은 경우는 삶은 계란, 뭐 햇반, 야채 뭐 이렇게 챙겨 먹는데 오늘은 소용튜브 학생들과 따로 밥을 먹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일 먹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 그냥 제가 수업하거나 뭐 이럴 때 참고하는, 연구할 때 쓰는 참고 자료들 쭉 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본 책도 몇 권 있습니다. 저기 있다고 다 보는 건 아니니까 필요할 때만 참고하고 있고, 여기가 제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앉아서 수업 준비들을 다 여기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슬라이드 퀴즈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학원 수업도 준비하고 연구도 하고 다른 행정적인 여러 교수가 맡은 업무들도 진행을 하고, 거의 잠자는 시간보다 여기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통 제가 아침에 오면 라디오를 틀어놓거든요. 주로 듣는 거는 FM4U 요 앱을 가지고 켜놓고, 이제 너무 혼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앱 틀어놓고 라디오 들으면서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끔은 이거 끄고 집중해야 된다 그럼 유튜브 접속해서 그냥 집중할 때 듣는 노래 이런 거 검색해서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이제 1시 정도 되면 저는 웹파이썬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 1시간 정도 전에는 계속 수업을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전 업무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2시간 뒤면 웹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을 준비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 시작할 때 퀴즈를 풀고 시작을 하는데, 그 퀴즈 그저께 풀었던 그 퀴즈를 한번 쭉 봅니다.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꼈었는지 퀴즈 내역을 한번 보면서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을 따로 제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저께 화요일 수업에서 정답률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간에 공률이 많아가지고 너무 쉬었던 탓인지 정답률이 좀 엉망으로 나왔고, 특히 정답률이 낮았던 질문들은 제가 한 번 더 퀴즈로 낼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날 이걸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캠퍼스에 보면 제가 다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에요. 슬라이드 퀴즈 그날 풀었던 것들을.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복습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아직 19명밖에 클릭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강생이 150명인데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수업 시간에 풀이까지 다 해줬는데 이 캠퍼스에서 다시 풀었을 때 정답률이 50%, 70%, 심지어 30%대 정답률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제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오늘 퀴즈로 한 번 더 낼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떤 학생들이 열심히 복습을 하고 있구나,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틀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아직도 복습 안 하는 친구들을 보면 성적이 되게 나중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교수님들과 한번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모든 내역들이 다 여기 저장이 되고 있어요. 이 캠퍼스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엇을 클릭했는지 이것까지 상세하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 담당하고 있는 제가 또 이게 되게 좋은 데이터를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학기 초에 설문하는 내용대로 설문하는 내용인데, 본인의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수업 전에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항상 한 30% 정도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학생들을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야겠죠. 그래서 학기가 끝나고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 번도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점수를 높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래프만 보면 여기 막 평균 점수가 역시 경험이 없으니까 점수가 낮고 경험이 많으니까 평균 점수가 높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 포기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험 치러 안 오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빼고 나면 기존에 코딩 경험이 얼마나 있었든 사실 평균 점수가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한 거예요. 코딩 경험이 없는데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들, 코딩 경험이 많은데 시험 못 치는 학생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슬라이드 퀴즈를 얼마나 풀었는가, 여기서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차이도 평균이 크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칠 때 봐도 시험 공부할 때 이 캠퍼스에 올려주는 퀴즈들 다 푸는 학생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공부를 하는 거지? 되게 당황스럽죠. 기말고사도 역시 10점 정도 차이가 나요. 다 푼 학생들과 다 풀지 않는 학생들. 100점 만점으로 보면 다 푼 학생들과 다 풀지 않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 20점 정도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료는 제가 학생들한테 한 번도 공유를 못한 자료인데, 시험 끝나고 나서 공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학점 A, B 받은 사람들이 C, D, F 받은 사람보다 훨씬 슬라이드 퀴즈 복습 많이 했습니다. A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복습 다 했고, F 받은 사람들은 복습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근데 복습을 했다 하더라도 좋은 학점 못 받는 경우들이 있죠. 복습 다 했어도 C, D 받는 학생들은 복습을 시험 기간에 시험 치기 하루 전날 클릭한 사람들, 시험 치는 당일날 새벽에 급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제가 공부할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항상 자료들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퀴즈들만 열심히 잘 풀고 코딩 복습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 코딩 경험 한 번도 없어도 잘 받을 수 있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잔소리 타임 끝. 유튜브 학생들이 왔다고 해서 같이 먹으면서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대요. 저한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밥을 먹으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메뉴가 나왔으면 좋겠네. 햄 많이 고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삼대는 하고, 3대는 10년 전에 400 이상 했는데 지금은 한 300 후반은
되지 않을까. 350은 지금도 바로 할 수 있고 300 후반은 할 수 있겠는데 400은 안 될 것 같아요. 헬스하고 방학 때는 수영 여기 영통복지회관에 수영장도 다니고 근데 그 학기 중에 너무 바빠서 안 되고 근데 옛날에 주짓수 한 5년 했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안 하다가 지금 방학 때 수영 대신에 다시 다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바쁘니까 자주 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헬스도 일주일에 4번밖에 안 합니다. 많아야 4번 정도. 헬스는 10년 넘은 것 같아요. 대학원 때 같은 연구실에 있는 친구가 보디빌 동아리 출신이어가지고 또 친구한테 배우면서 재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가게 됐어요. 학생들 딱 거기 맞춰서 인사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하는 경우는 되게 없었고 수근수근 거린 건 본 적 있어. 야 저기 박사님, 저기 박사님, 야 이렇게 하는 거는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서로 신경을 잘 안 써가지고 운동할 때는 자기들도 그냥 운동하느라 바쁘고 힘들고 이러니까 딱히 막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인사하면 딱 보고 조금 타이밍 맞으면 같이 뭐 운동해도 되고 왜냐면 혼자 가면 무거운 거 하면 위험해서 안 하는데 있으면 조금 이제 잡아달라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으쌰으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시는 분 저한테 인사하시면 같이 하시면 파트너 구합니다. 한 3분할 무조건 3분할 상체, 등, 하체 근데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좀 더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상체, 등, 하체, 그다음 어깨 추가 근데 일단은 어깨는 그냥 하체 하는 날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보통은 3분할로 합니다. 네, 한 10년 좀 전에 한번 땄었어요. 언젠가는 헬스장을 차린다 내가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트레이너 자격증도 따고 뭐 대회도 나가보고 근데 뭐 조그마한 헬스장이라도 나중에 차리면 그냥 내가 운동할 건데 너희도 같이 와서 해라 그냥 같이 하자 좀 이렇게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언젠가는 그냥 조금씩 준비를 해봤어요. 또 그제와 마찬가지로 박빙의 승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파일까 괄호일까? 괄호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문자열로 바꿔버리면 문자열에 뭘 집어넣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그러면 네임스는 리스트입니다. 그런 오늘 웹파이썬 수업을 다 마치고 어떤 걸 보고 해야겠지? 오늘 웹파이썬 수업 잘 마치고 왔는데 뭐 예상과 비슷하게 다 나락을 가고 왔습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것들을 거의 퀴즈로 내도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글자들만 조금만 바꿔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슬라이드 퀴즈 만들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내지 않습니다. PPT에 있는 것들 그대로 거의 내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음 수업에 슬라이드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일단 복사를 하고 수업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수업 내용에서 한번 들어갈 거고 기존에 냈던 퀴즈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틀렸는지 이것도 확인을 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근데 모든 걸 다시 한번 또 낼 수는 없고 좀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이 냈던 거 그런 것들만 조금 골라가지고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도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하는데 그때그때 학생들마다 틀리는 문제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들을 가져와서 이걸 조금 어려우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바꿔볼까 뭐 이렇게 좀 수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드상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만들어졌고 답도 확인이 됐다 싶으면 이거를 제가 딱 캡처를 합니다. 그러면 캡처한 파일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것들을 하나씩 제가 슬라이드에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12개의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요것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요거 너무 쉬울 것 같다 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빼기도 하고 아니면 한번 괘씸죄로 어려운 거 한번 큰 거 넣어가지고 한번 경고를 한번 줘야겠다 싶을 때는 일부러 꼬아서 한번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제 예상과 비슷하게 보통 정답률이 나오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저는 이캠퍼스에 또 올려줄 거고 이캠퍼스에 올려도
또 틀릴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 부분 어려워하는구나 하면 또 다음 시간에 수업 조금 더 설명해 줄 거고,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것들은 시험에도 낸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시험에 냅니다. 연구실 이름은 UX 컴퓨팅 랩입니다. 일단 줄여서 UXC라고 부르고 있고요. UXC 랩에서는 사용자의 행동들을 분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또는 모바일 상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더 제공해 줘야겠다, 어떤 경험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걸 찾아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UX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이제 카카오톡에 대한 분산이 되게 짧고, 거의 메시지가 오자마자 바로 답장을 하거나 뭐 확인하는 측면이 있는데, 메시지랑 토스 같은 경우는 알람이 왔어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빨리 하는 건 뭐 물론 빨리 보겠지만 엄청나게 늦게 보는 것도. 저는 이제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수업하고 대학원 수업하고 학생 상담하고 랩 세미나 하고 수업 준비하고 논문 연구지도 봐주다가 다 못 보고 이제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 이제 헬스를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시간이 없고 바쁜 거는 헬스를 짧게 할 이유인 거지 헬스를 안 갈 이유는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만 하고 바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버스 타러 갈 때마다 제발 내가 내려가자마자 버스가 서 있어라 라는 기도를 하게 되네요. 아니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이 정도? 아침에 와서 뭐 하고 수업하고 학생들 만나고 연구하고 뭐 좀 하려고 하면 한 밤 12시 이제 집에 가야죠. 내일을 위해서 할 일은 많이 쌓여 있으니까.